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정형외과 이정욱입니다. 발톱이 변형이 돼서 생기는 내형성 발톱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 힘이 더 작용해서 더 파고들게 됩니다.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일자로 깎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이 붓거나 이제 빨갛게 되거나 열감이 확실히 있다, 상처에서 고름이 난다, 발을 이제 깨끗이 씻고 조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푹신한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가지고 상처가 없다면 족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을 지키려면 꼭 알아야 하는 건강 상식. 발과 발목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발목 안쪽, 바깥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네네. 먼저 발목 안쪽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발목을 삔다고 할 때 있는 안쪽에 있는 인대가 있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통증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발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발목이 삘 때 다치는 인대 손상입니다. 그보다 밑에 있는 쪽에는 막에 의해 쌓여 있어서 발목 터널이라고 하고요. 발목 터널 안에 인대, 신경, 혈관이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이 눌리는 것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드물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심하면은 발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이제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발목 부분 접질른다 그러잖아요. 네, 발목은 내가 가진 체중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혼자서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삐면서 삼각인대가 파열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삼각인대만 파열된 경우에 보통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수술 때문에 많이 오거나 통증으로 많이 오는 것은 보통 바깥쪽 인대가 다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삐었다, 염자 이런 게 네. 다 이제 인대가 네. 늘어나거나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당장 이게 너무 아프니까 적절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때 알파벳으로 자막처럼 프라이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P는 이제 보호한다, 프로텍션. 그래서 최대한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R은 레스트, 일주일에서 길면 2주일까지 안정을 취한다. I는 아이스, 붓기가 빠지도록 얼음찜질을 한다. 어느 정도 한번 수건으로 싼 다음에 살짝 얹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붓기가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하면서 움직이는 재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C는 컴프레션, 가능한 경우에는 압박붕대, 탄력붕대 혹은 솜붕대 같은 걸로 압박을 해주는 게 좋겠고, 마지막 E는 엘리베이션, 해서 누워있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한 번 삐었던 사람이 또 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자주 삐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른쪽 발목을 많이 삐고 초음파를 제 몸에 했더니 중요한 인대가 끊어져서 없는데요. 그래서 그게 한번 처음에 삐었을 때 제대로 병가를 내고 쉬었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현실적으로 쉴 수가 사고 없습니다. 가죠. 처음에 늘어났던 인대가 생활을 하면서 더 늘어난 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하나 인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급하게 운동을 하거나 버스를 잡아야 된다. 네. 그럴 때는 발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무리하게 걷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괜찮은 건가요? 사실 발목을 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발목 연골을 같이 다칩니다. 안에 있는 연골끼리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나중에 관절염이 올 수 있는 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평소와 다르게 뒤졌을 때 이거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다면은 인대가 굉장히 많이 끊어졌거나 골절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 네, 알아봤는데요. 네. 네, 여기 앞쪽도 어디에서든 다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오시는 건 앞쪽으로 오게 되고요. 위로 이렇게 꺾었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거나 꺾는 게 방해되는 분도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 부르고요. 앞에 뼈가 자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밑에 있는 뼈와 움직일 때 걸리거나 아픈 통증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뼈를 깎는 관절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나 발 네. 뒤꿈치가 아픈 분들도 꽤 네.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발바닥에 생기는 족저근막염 네. 혹은 발 뒤꿈치에 생기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족저근막염은 오히려 굽이 낮은 신발을 신거나 신발을 너무 안 신는 분들에서 이쪽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은 말 그대로 근육을 네. 둘러싼 막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예. 다 총칭을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오시는 거는 뒤꿈치 때문에 오십니다. 네네. 그 지방 덩어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축이 돼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게 쾅쾅하는 느낌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뒤쪽인지 중간인지 앞쪽인지 본인의 증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첫 발을 내릴 때 굉장히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충분히 이완을 해주는 게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 또한 정말 일상생활 하시는데 네.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킬레스도 족저근막염이랑 비슷한 구역입니다.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다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두 개가 연관돼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킬레스가 찌릿하거나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아프다.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시면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충분히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꼭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건 헬다고 홈트의 스트레칭 편을 보시면 이렇게 다 아실 수 있고요.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체외 충격파도 도움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줘서 이게 염증이 해결되는 원리입니다. 그 치료 자체도 네. 약간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아파요. 엄청 네네. 아픕니다. 너 어깨에 죽는 줄 알았을 거야. 네, 아, 예. 이쪽에 이제 국소 마취제를 넣고서 하는 일부 과나 병원도 있을 정도로 충격이 꽤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잘 결정해야 되는 게 저는 치아 충격파를 많이 권장드리진 않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네네. 좋은 의사신 거. 체 너무 아닙니다. 힘든 시술이에요. 체외 근데 많이 뭉쳐 있는 상태에서는 체해 충격파 외에는 다른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네. 매일 고생하고 있는 이 우리 발이 이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평소 외래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해서 저도 재미있었고 영광이었고요.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씩씩TV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홍보까지 해주시고 저 이제 고정해 주시나요? 옷을 이게 맞는 장비 보세요. 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